안녕하세요. 네, 기초영어 수업입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이제 뭐 사실 오리엔테이션 자체는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했던 내용하고 뭐 다를 게 없겠다 그죠? 예,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들어갈 건데 뭐 이미 알고 오셨겠습니다만 이제 기초 영어 과정의 목표는 이제 기본 이론을 하기 이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기본 이론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단원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도 동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지난주 월요일에. 근데 이번 주 월요일구나.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가 동사를 했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기초 영어에서도 동사를 다룹니다. 다만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기본 이론의 양이 굉장히 방대했다면 우리 기초 영어에서는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콤팩트한 내용, 그러니까 진짜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질은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기본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작은 원에서 큰 원을 그려 나가는 식으로 영어를 완성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큰 원이라면 기초 영어는 작은 원을 일단 우리가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수강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이번 주에 개강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개강했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기초 영어를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기본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 영어를 끝내고 나서 기본 이론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에 보통 이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이전에 몇 월 달이죠? 5월 달, 6월 달 요때 우리가 기초 영어를 한번 했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반에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듣고 이제 기본 이론 너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이제 7월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기초 영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기가 약간 우리 기본 이론하고 겹치다 보니까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드시면 토요일 날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상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게 뭐냐면, 기본 이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각 단원마다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기초 영어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추가로 우리가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기초 영어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복습. 그죠? 복습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예습을 해오라 이런 얘기는 절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우리 과정이 끝날 때까지도 거의 없으니까, 어쩌다 문제 풀어오라고 할 때는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근데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복습이 100%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왕 토요일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 오후에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하시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일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유의해 두시고,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기본 이론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 일관성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일관성이 없으면 망합니다. 흐지부지 되니까.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매주 토요일 날 수업이 있으니까 기초 영어는 토요일 수업 끝나고 내가 복습하고 가겠다. 혹은 토요일 오후에 진짜 제가 이미 뭐 내가 잡혀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토요일 저녁이라도 내가 복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장소하고 시간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어디서 내가 몇 시부터 하겠다를 꼭 세우시고 그걸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일관성 속에는 반복도 포함되거든요. 반복하지 않으면 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차피 우리가 반복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빨리 그 점수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 합격 점수에 빨리 오르고 싶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처음에. 그래서 꼭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 나가시고, 토요일에 나와서 하시고, 기왕이면 나왔으니까 지금 나온 김에. 그리고 제가 기본 이론 그 이제 OT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왕 토요일에 나온 거 일요일까지 나오면 또 좋다 그랬죠. 월요병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아마 그 토요일 날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다른 사람 다 쉬는데. 근데 막상 학원에 나오면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오면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갈 때 되게 뿌듯하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그 경험을 또 한번 해보면 좋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수험 생활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일요일 날 나오려면 미치지 진짜. 토요일 날 나오려면 미칩니다. 나와서 집에 갈 때도 되게 찝찝하고, 오늘 하루 다 날렸구나 찝찝하고. 근데 수험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꼭 공부를 하시고, 학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6시까지 학원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도. 그래서 기왕 나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끝까지 6시까지, 우리 10분 전에 다 챙겨서 나가야 되긴 하지만 5시 50분까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꼭 기초 영어 듣는 게 여러 방면에서 보람 있는 과정으로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보실 부분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보실 게 팔품사고 문장 성분입니다. 팔품사고 문장 성분은 기본 이론 지금 월요일에 들으셨던 분들은 다 했던 거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위주로 설명드렸냐면 문장 성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팔품사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초 용어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아마 그 월요일 날 내가 이해하는 게 힘들었다 혹은 복습하는 게 너무 양이 많아서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보면은 그리고 복습까지 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해질 겁니다. 이거 좀 뒤로 넘겨 보셔서 7페이지 잠시 가보실까요? 네, 7페이지. 7페이지. 오늘 배울 거 먼저 뭐 배울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문장의 오형식 또 나오죠. 예, 역시 월요일 날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범위를 확 좁혀 가지고 진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혹은 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압도돼 가지고 제대로 복습을 못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기회에 오형식을 확실하게 개념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부가 정보를 우리가 추가하는 게 나중에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오늘 문장의 오형식은 개념을 잡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초적인 사항들을 오늘 꼭 암기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기본 이론을 제대로 복습을 못했으면 기본 이론 한번 복습해 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둘 다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가시고 제일 위쪽의 항목 팔품사. 네, 팔품사. 자, 팔품사. 우리가 영어에서 8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품사가 있는 이유는 8개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품사마다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분류 안 하겠죠. 그래서 분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품사들은 역할이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는 당연히 동사 역할 하겠지. 동작을 설명하겠지, 상태를 설명하겠지. 그런 건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숙지,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부사의 기능이라든지 특히 전치사 기능 같은 것들 우리말하고 다르잖아요. 체계 자체가.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번 볼게요.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8개의 품사로 각 품사별로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8개 품사가 뭐가 있느냐? 정말 들어보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명사, 두 번째가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이 8개를 우리가 팔품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가 기본 이론에서 설명드렸지만 7품사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왜? 오른쪽에 나와 있죠. 감탄사는 내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탄사 공부할 필요 없잖아. 감탄사를 시험에서 물어보지도 않거니와. 예, 그래서 결국은 7품사의 역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쓰실 분들은 쓰셔도 좋고 그냥 눈으로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다 뒤에 나오니까. 자, 우리 명사가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여기서도 명사. 자, 우리 기본 이론 그래도 들으셨으니까 가끔 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좀 늦게 수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 약자도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명사는 뭐 쓰기로 했죠? n 그지? n 쓰기로 했습니다. 그죠? 나운의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약자는 외우세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명사는 이게 이름 명자잖아요. 이름 명자. 그래서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명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명사의 역할은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라는 명사 그리고 건물이라는 명사는 문장에서 크게 2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가지, 뭐 4가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문장에서 주체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에서 주체. 예를 들면 철수가 뭔가를 주도해서 상황을 몰고 갈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철수가 밥을 먹는다 해서 철수가 주체잖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체를 우리 용어, 우리 그 영어 공부할 때 용어는 뭐라 그럽니까? 문장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문장의 성물에서 나오지만 주어라 그러지, 주어.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주체란 말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명사의 역할은 문장에서 주체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닌가? 직관적으로 주체로만 쓰이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나는 주체예요. 내가 철수를 설득했다. 똑같은 철수지. 아까는 철수가 숙제를 할 때 철수는 주체였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철수를 설득했다. 그러면 이제는 철수는 주체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주체가 아니지. 내가 주체지. 철수는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은 아니고 한자어지만 객체라 그럽니다. 주체는 되게 쉬운데 객체는 우리 잘 못 들어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할게요.
대상, 뭔가를 당하는 대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말 되죠? 그래서 똑같은 철수라는 명사인데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장에서 주체일 수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요거 아시죠? 이거 이제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다른 자잘한 기능들이 요거는 자잘하지 않구나. 다른 좀 중요한 기능도 있고 또 자잘한 기능도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마 기본 요번 주 월요일 그래도 기본 이론 들으신 분들은 개념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세부 사항들을 내가 암기를 못했더라도 명사라는 것은 문장의 보호로도 쓰인다고 했죠.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 예, 그 역할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명사하면 먼저 떠올리세요. 아, 주체나 대상 역할을 하겠구나. 왜? 너무 당연하잖아. 명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이니까 철수의 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대명사. 자, 대명사는 우리 약자 뭐 쓰기로 했더라? PR 그렇지. 프로나운 약자. 예, 역시 무슨 약자인지는 아실 필요 없고 PR. 이거 약자는 우리 그 1년 동안 쓸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예, 1년 동안.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제가 매번 문장 분석하면서 대명사 한글로 다 못 쓰잖아요. 그죠? 예, 줄여서 쓸 거니까 대명사. 이거 너무 쉬워. 대명사는 명사하고 기능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죠. 왜? 대명사가 뭐라 그랬어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알고 있지만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기능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기능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아까 명사도 제가 기타 등등의 다른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다 대명사도 당연히 수행을 합니다. 예. 근데 건더기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장에서 주체 그리고 대상 혹은 좀 어려운 말로 객체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동사 있죠, 동사. 예, 동사도 이제 보실 게 있습니다. 예, 동사는 V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verb 줄인 거, 뭐 줄인 거 필요 없고. 자, 동사는 우리가 움직일 동자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동작을 설명하고 묘사를 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거 쉬운 거부터 갈게요. 쉬운 거. 네, 쉬운 거부터 갈게요. 쓰지도 마세요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비컴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야? 비컴. 뭐뭐가 되다. 이건 동작 아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학생이었는데 올해는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내가 선생님이 된다라는 동작이라고 그 누구도 묘사 안 하죠, 얘기 안 하죠. 이건 뭘까요? 우리 기본으로 약간 했었는데. 그렇지. 예, 상태. 그래서 동사는 여러분들 동작만 떠올리지 마세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실 거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죠. 동사는 동작일 수도 있지만 상태일 수도 있구나. 예,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도. 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도 한번 가봅시다.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개가 큰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지만. 자, 형용사는 우리가 A라는 약자 쓰기로 했습니다. adjective 그런 거 아실 필요 없고, 부사는 ad라는 약자 쓰기로 했습니다. adverb 이런 거. 형용사하고 부사는 왜 제가 지금 한꺼번에 설명드리냐면 둘 다 뭐냐면 이 기능만 수행하는 건 아닌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수식어 역할이에요. 수식어 역할. 오늘 보실 거예요. 바로 보실 거예요. 지금 제가 프리뷰 기능으로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식어. 뭔가를 수식합니다. 근데 보세요. 둘 다 수식어인데 굳이 형용사로 나뉘고 부사로 나뉘는 거 보니까 수식하는 대상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예, 그래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게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그래서 좀 쉬운 것부터 갑시다. 좀 수월한 것부터. 접속사. 이 되게 직관적이잖아. 접속이라는 말을 모르지는 않잖아. 네, 약자 우리 요거로 쓰기로 했습니다. conjay. 좀 약간 접속사 전치사는 약자가 좀 길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C라고 써버리면 우리가 보호하고 헷갈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고. 자, 접속사는 당연히 무슨 기능일까요? 이름에 들어있는 그대로 접속 역할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연결해주는 기능이라 그러죠. 연결. 네, 연결. 자,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기본 이론 나중에 우리가 8월달 들어가면 접속사 들어가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왜? 일단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엔드 같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등위 지금 쓰지도 마세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시면 됩니다. 예. 등위 접속사라는 것도 있지만 엔드 같은 거 예를 들면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들어가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그리고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필요 없지만 관계 형용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도 정말 종류가 많아요. 이유를 나타내는 거, 양보를 나타내는 거, 시간 나타내는 거, 장소 나타내는 거,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접속사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 종류마다 당연히 조금씩 접속해 줄 수 있는 대상도 다르겠죠. 어쨌든 지금은 어디까지 기억하냐면 접속사니까 접속해 주는구나, 연결해 주는 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남았습니까? 우리 칠품사, 예, 감탄사를 뺀다 그랬으니까 전치사. 이게 제일 까다롭죠. 이게 기본 개념은 얘가 제일 까다로워요. 네, 프랩이라고 줄여서 쓴다 그랬죠. 프리포지션 줄인 거. 자, 전치사는 요거 한자를 보시면 전 앞에 치 위치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또 숙제를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전치사는 외우셔야 돼요. 접속사는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데 뭐 앞에 위치하냐면 자,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뭐라 그랬죠? 뭐 앞에? 그렇죠. 예, 잘 알고 있네.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뭐 처음이신 분도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전치사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용어를 조금 이따 이건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전명구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조합이란 뜻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명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왜 쓰이느냐?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특정한 의미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좀 크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뒤에 있는 명사를 달고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냐면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연결. 명사를 다른 파트와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보통 연결사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개를. 아까 형용사하고 부사가 수식어라 그랬죠. 기능 자체는 수식하는 거라겠죠. 접속사하고 전치사는 연결해 주는 역할이야. 연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칠품사예요. 감탄사를 제외한 칠품사들의 어떤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기능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문장 성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대략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또 역시 프리뷰로. 자, 요거 팔품사 밑에 나와 있는 세모 보시면 제인으로 시작하는 예문 있죠. 요걸 예문 눈으로 쭉 한번 보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품사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요 문장.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나마. 정확하게 못 해도 돼요. 네, 쭉 한번 보세요. 자, 해석해 보셨죠? 일단 같이 해석 먼저 합시다. 사실은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품사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일단 해석부터 합시다. Jane saw. 자, saw 정도는 우리 안다 그죠? 뭐의 과거야? see의 과거. 그렇지. 제인이 봤다. 뒤에 very 알 것 같아. exciting도 알아요. 그죠? movie 매우 신나는 영화를 봤다. 매우 재밌는 영화를 봤다. 자, 뒤에 with 탐 어떻게 해석할까? 그치. 탐과 함께. 그치. 그럼 여기까지. 제이는 매우 신나는 영화를 탐과 함께 봤다. 어떻게 해석할까?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didn't like it. 어떻게 해석해요? 마무리.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정말 쉽죠. 한 번 더 해석할게요. 제이는 탐과 함께 매우 신나는 영화를 봤지만 하지만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단순한 문장, 이 문장에 칠품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감탄사를 제외한 칠품사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자, 제인은 이 문장의 주체잖아. 얘가 상황을 이끌어가는 애지. 그러면 제인은 뭘까요? 품사가 이게 문장 성분은 주어지. 근데 품사. 네, 명사. 잘했어요. 주어 맞지. 틀림없이 주어긴 해. 명사. 자, see의 과거다. 그죠? 보는 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보는 거는 동작에 해당하지. 그래서 동사입니다. 동사. 네. 동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제가 순서 바꿀게요. 무비부터 볼게요. 무비. 영화. 이거는 무슨 어떤 뭐라 그럴까? 매체의 이름이네. 그럼 품사가 뭐야? 명사지, 명사. 자,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냥 영화를 봤다가 아니죠. 신나는 영화, 재밌는 영화. 그러면 이 익사이팅의 역할은 뭐냐면 영화가 어떤지를 수식해 주죠. 자, 수식하면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겠죠. 아까 이 두 개 차이는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왜? 정의상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기능이야. 네. 그래서
얘가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었어. 사실은 두 개가 더 있지만 그냥 재밌는 영화를 본 게 아니고 very 어떤 재밌는 영화? 매우. 그래서 기능이 뭐냐면 형용사인 exciting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는 수식어야. 근데 우리 알죠? very는 형용사일 수 없죠.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남은 수식어가 뭐죠? 부사가 되는 거야. 부사. 그렇지. 그래서 very는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 수식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 수식합니다. 그치?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with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품사입니다. 품사. 그래서 탐과 함께라고 우리가 해석했는데 with를 생각하지 마시고 with를 생각하지 마시고 탐으로 갑시다. 탐. 죄인이 명사였다면 탐도 당연히 사람의 이름이니까 명사. 자, 그러면 앞에 위치한 with는 뭐냐? 명사 앞에 위치했네. 뭐야? 전치사. 그렇지. 자, 그리고 우리가 용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아까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다? 전명구. 그렇지. 구가 뭔지 절이 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따라와 보세요. 전명구. 그러면 얘도 전명구 자체가 제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명구가 무슨 역할? 얘도 연결이라고 그랬죠. 연결.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 번 더 해석했어요. 여기까지. 죄인이 탐과 함께 매우 신나는 영화를 봤다. 이 부분. 자, 그럼 제가 뭘 연결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명구, 위드탐이 뭘 연결하는지. 뭘 연결하는 것 같아요? 위드탐은. 위드탐하고 어디가 연결되는 것 같아? 좁게 보지 마시고 좀 크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탐과 함께가 영화를 수식하지는 않잖아. 탐과 함께 영화. 그런 영화 없잖아. 뭐 수식할까? so라고 해도 그 좁은 범위야. 그건 맞는 거 틀린 거 아니야 진짜. 탐과 함께 봤다라고 우리 해석하니까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어디? 그건 너무 좁아져. 너무 좁아져. 좀 크게 봐, 크게. 크게 봐. 그러니까 so라는 대답 정말 정확하게 잘 하신 거예요. 결국은 동사를 수식하거든. 근데 좀 더 크게 봅시다 우리. 문장 수식. 죄인이 영화를 봤다라는 그 전체를 탐과 함께가 수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좁게 보자면 동사인 so를 수식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전명구가 어떤 걸 수식하고 하는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어. 아직 우리 정식으로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연결어라는 것까지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벗은 잠시 놔둡니다. 벗은 잠시 놔둘게요. 일단 넘어가시고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 뒤에 히는 그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결국? 그렇지. 탐을 의미하지. 그러면 히는 명사라고는 볼 수 없네. 탐이라는 명사를 대신하니까 품사가 뭘까요? 대명사. 그렇지. 대명사. 그래서 he, she 이런 거 나오면 명사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대명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명사. 그게 정확한 겁니다. 자, didn't like는 당연히 동사로 봐야 되겠죠. 그죠? 동작이나 상태니까. 좋아하다, 싫어하다는 뭐 상태 쪽이 좀 가깝긴 하죠. 동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동사잖아. 동사. 자, it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뭘 가리키는지 봅시다. it이 의미하는 거 가리키는 거 뭐야? movie 어쩌고 저쩌고 movie 수식어 다 빼버리고 그죠? 영화. 영화는 품사가 뭐지? 그럼 얘도 품사가 뭐지?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치?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안 본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벗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무슨 기능 할까요? 죄인이 탐과 영화를 봤다. 탐은 그것을 싫어했다니까 무슨 역할일까? 연결 뭐하고 뭐? 앞에 있는 그렇지. 그죠? 우리 절이라 그러죠. 근데 그 용어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쉬운 용어로 갑시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지? 죄인이 탐과 함께 매우 신나는 영화를 봤다라는 문장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안 좋아했다라는 문장을 연결하죠. 그래서 벗은 접속사가 돼요. 접속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안 본 게 하나 남았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유일한 그 하나가 뭐예요? 어디? 딱 우리가 didn't like까지 제가 동사라 그랬고 좋아하다가 아니고 싫어하다니까 여기도 동사 일부로 보셔야 돼요. 따지고 보면 낫은 부사긴 하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어디 우리 얘기 안 했죠? 그렇지. 이 이름은 알죠? 이름 뭐라 그래요? 나 더 같은 거 우리 이름 뭐라 그래요? 관사. 관사는 안 했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관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관사는 품사로 분류한다, 안 한다?
품사를 분류 안 하고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 그것도 기본 이론입니다. 우리 과정에는 안 배워요. 배우긴 배운다. 한정사라는 개념에서 나중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사는 아직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 7개 품사의 대략적인 정확한도 아니야. 대략적인 기능까지만 이해하고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8품사의 기능이고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